일단 하여튼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서 마감하기로 해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주식회사 이지프라임의 조근재 이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게 본부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본사를 통해서 일선 센터까지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약 업체는 아니고 물건을 수입해서 공급해 드리는 업체인데 저희들이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기존 장비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제 순회를 하면서 여기 이제 마지막 마감 자리인데요. 이 장비는 잘 아시는 동력절단기라는 장비고요. 스웨덴의 허스크바나라는 회사에서 생산한 K770 레스큐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장 최근에 나오는 모델이어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하셔도 이 제품에 대한 정보가 거의 공개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형태나 외관상으로는 기존 장비하고 거의 같아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좀 몇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혼란스러워서 아마 본부 쪽에 문의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물건을 공급할 때 검수 당시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물품 검수만 해가지고 홍성에 있는 그 기동대 기동단 그 창고에다가 보관을 해놨다가 나중에 지난달 말쯤에 다른 물건하고 같이 일선에다 배정을 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요. 이게 날 교체 방법입니다. 이거는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이게 날이 조금 덜 조여져 있거든요. 날을 조이실 때는 힘 닿는 데까지 충분히 더 이상 안 돌아갈 때까지 조여주시면 되는데,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것 때문에 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안 맞네. 예. 이 상태에서 결합을 해서 공회전을 시키시면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날이 회전을 하니까 정상적으로 결합된 걸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러죠. 근데 이 상태에서 콜라죠. 작업을 해가지고 물체를 절단하려고 날을 딱 갖다 대면요, 이게 딱 날이 통통통통 튑니다. 그렇지. 튀면서 잘못하면 옆으로 흔들리면서 날이 톡 부러져 버립니다. 근데 이 날이 부러지면은 잘못하면은 중상까지 입을 수 있거든요. 이 엔진은 자동차 엔진보다 그 회전 속도가 그 날 회전 속도가 더 빠릅니다. 자동차가 한 6,000rpm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게 6,800 이상까지 돌아갑니다. 분당 회전 수가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고, 제가 이번에 순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다른 센터에서도 이 날이 실제로 부러진 경우가 2군데 있었습니다. 지금 실제로요. 근데 그 원인은 뭐냐면은 요 날 가운데 이게 홈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어떻게 맞추느냐? 지금 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공급할 때 이거 이제 일명 가락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게 없어서 제가 혹시 몰라서 여건으로 챙겨왔는데요. 이게 같이 있었을 거예요. 요 가락지하고 요게. 예.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장비는 제가 신형 모델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 일명 이걸 가락지라고 부르는 건데요. 가락지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동력절단기가 연마석 날이 됐든 다이아몬드 날이 됐든 가운데 고정하는 이 홀 직경이 공통 규격이 없습니다. 통일된. 그래서 이거를 생산하는 회사마다 이 가운데 고정하는 홀 직경이 다르고요. 용도에 따라서 연마석 날이냐 다이아몬드 날이냐에 따라서 또 이게 다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연마석 날 같은 경우는 이게 가볍기 때문에 부하를 그렇게 많이 안 받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다이아몬드 날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주는 축이 좀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직경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이 동력절단기 그 장비 자체가 이 회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부싱도 사이즈가 다릅니다. 각각. 그래서 그걸 호환해서 쓰기 위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 가락지라는 걸 드리는 겁니다. 날을 결합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똑같은 12인치 날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날 직경이 다릅니다. 서로 딱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번 이걸 끼워 볼까요? 이것도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요. 예. 빠져버립니다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결합을 하냐 그러면요. 첫 번째, 연마석날을 장착을 하실 때는 이게 요거는 뭐냐 그러면은 기존의 이 동력절단기 구형을 가지고 계십니까? 없어요. 아, 없으시면 상관없네요. 예, 없어요. 예, 이거는 뭐였냐 그러면은 이 모델 나오기 전 구형 모델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 있는 다이아몬드 날이나 연마석 날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 날을 여기다 옮겨서 장착을 하시려 그럴 때 이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연마석 날이냐 다이아몬드 날이냐에 따라서 이걸 뒤집어서 이 사이즈가 각각 다릅니다. 앞뒤가 직경이. 그래서 이거를 그 날 용도에 맞게 뒤집다 보면은 교체했었으면 딱 맞게 돼 있거든요. 그 용도로 교환을 하고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없으면은 요거는 제외시키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연마석 날을 결합을 하실 때는 소위 말해서 이게 속가락지, 이걸 겉가락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일명.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결합이 됩니다. 근데 이 용도는 뭐냐 그러면은 연마석 날을 장착을 하실 때는 겉가락지를 빼시고 이 속가락지만 장착을 하시면 맞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장착을 하실 때 이게 턱이 져 있거든요. 한쪽이.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건 기능상의 문제가 아니고 결합하실 이쪽으로 해도 되고 뒤집어서 해도 됩니다. 근데 정석은 뒤집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의미는 없고요. 잠깐만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이 부분은 그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걸 분해하시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물방지 캡 쪽에 들어가는 건데요. 간혹 가다 보면 이것까지 분해하시는 데가 있어요. 결합할 때. 한쪽에 보면 이것도 턱이 져 있습니다. 턱이. 한쪽은 뭉퉁하게 납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혹시라도 분해를 하셨으면 결합을 하셨을 때 이 턱이 져 있는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결합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결합을 하게 되면 엔진 시동을 걸어도 날이 꼼짝을 안 하고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만지시지 말고 혹시라도 분해가 되시면은 턱이 져 있는 부분이 반드시 안쪽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결합을 하셔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양쪽 그 잡아주는 이 접시를 봐보면은 이게 동그란 원형이 아니고 한쪽에 양쪽이 반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날이 헛돌지 말고 키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결합을 하실 때도 이 홈에 딱 맞춰서 이 반달키 홈이 안 맞으면 날이 안 들어갑니다. 이 접시가 맞추신 다음에 이 가락지가 턱이 있는 게 아래쪽으로 가게 하라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장비를 우리가 오랫동안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별로 없는데 건물 전문적 해체 작업을 하거나 공사하시는 분들은 이 장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쓰시거든요. 그러면 벽 같은 데 절단을 하면은 세멘트라든지 그 먼지 같은 게 너무 나오니까 물 공급 장치를 이용해서 물을 뿌리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세멘트 가루하고 물하고 범벅이 되고 이게 쩔어 붙습니다. 나중에 날을 교체하려면 이거 빼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밑에 턱이 져 있으면 빼기가 쉬운데 뒤집어서 놓으면 이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날 교체할 때 편리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턱이 져 있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게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날을 장착하실 때요. 이쪽은 지금 무늬가 있고 뭐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쪽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날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은 없고 한쪽은 화살 표시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구별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날을 장착을 하실 때 그림이 있고 인쇄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바깥에서 봤을 때 보이도록 장착을 하는 게 이게 정석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연마석 날은 별로 그게 없는데 이 다이아몬드 날이 이거 전체가 다이아가 아니고요. 이게 전체가 다이아몬드면 엄청난 거죠. 금액이. 이 바깥에 있는 팁 있지 않습니까? 요 팁에가 절단 팁에가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화살표를 왜 해놨냐 그러면은 쉽게 해서 체인톱을 보면은 체인톱이 날이 봐보면 자세히 봐보면 앞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어요. 한쪽이. 그래서 작동을 하면은 이게 뜯어내듯이 파내면서 절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체인톱도 날을 반대로 끼워버리면은 나무가 안 잘라집니다. 잘. 마찬가지로 이 다이아몬드도 확대를 해서 보면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작동을 할 때
효과를 더 낼 수 있거든요. 빨리 자르서. 그래서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장착을 하시는 게 정답인데 저희 경험해 봤을 때요. 오랜 경험해 봤을 때 연마석 날만큼은 반대로 뒤집어서 장착을 하십시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이쪽은 가운데가 철판으로 보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합하는 부분이. 뒤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은 결합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엔진 그 축 있는 쪽에 부하를 더 받습니다.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 할 때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작업하고 충격을 받으면은 이 철판이 아니 이 판이 지금 돌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돌가루인데 여기 좀 중간중간 가로 세로 보이는 게 이게 그 판 안에 안전실을 박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마석 날은 사용하다 보면 날도 줄어들고 두께도 얇아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어떤 그 외부적인 충격이라든지 날이 잘못 결합됐을 때는 날이 통통 튀면서 이게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안전실을 박아놨고 이게 정품하고 시중품하고 다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날을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뒷부분에 보강제가 없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 보면은 눈에는 확인하기 어렵죠. 이 부분이 이게 돌가루 떨어져 나갑니다. 약간씩. 그래서 이게 점점 충격이 데미지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돌판 자체가 이 절단석 자체가 금이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지면은 잘못하면은 부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 작업이 되어 있는 걸 안쪽으로 끼우게 되면은 데미지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마석 날만큼 뒤집어서 끼우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쪽 지역은 아닌데 다른 모 지역에서 우리 충청권은 아닌데 저 위쪽에서 그 임무 교대를 하실 때 보면 시동 점검을 하시잖아요. 시동 점검을 해서 저기 악셀레터를 올려서 웽 하고 돌리는데 이 날이 부러져 가지고 튕겨 나갔어요. 근데 그 서가 바로 앞에 대로변이 있어요. 서 바로 앞에가 대로변이 있고 거기 마침 그 택시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부러진 이 연마석 날이 날아가 가지고 그 택시 문을 갖다 쳐버린 거예요. 박힌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골치 아픈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원인 분석까지를 여러 가지 복잡하게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봐보니까 금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뒤집어서 장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뒤집어서 장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아재 나올 때 보광장에서 나오라는 건 없어 이게? 예, 현재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 그 보호캡을 장착을 하실 때요. 이것도 반드시 이 홈에 딱 맞춰서 장착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봐보면은 이 홈에 딱 안 맞추고 그냥 이렇게 얹어놓은 상태 이건 완전히 결합이 안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볼트를 고정을 하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흔들립니다. 흔들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도 이 홈에 딱 맞게 장착을 해서 이제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다이아몬드 나라 하실 때는 이거 하나만 더 얹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그리고 나를 결합을 하실 때는 거듭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봐보면 이렇게 돌리다가 딱 토크가 멈추면 이게 조립된 줄 알고 그냥 빼버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있는 힘껏 끝까지. 예, 반드시 더 이상 안 돌아갈 때까지 왜 그러냐 그러면은 물론 날은 이쪽 방향으로 돌고 볼트는 반대로 돌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만 결합이 되면 절대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덜 불안전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 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힘껏 조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이아몬드 날을 교체를 하실 때는요. 방법은 똑같은데 이게 지금 안 맞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혹시라도 나중에 지금 이 날을 구입을 해서 그 교체를 하실 때는 잠깐만요. 이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날 직경에 국제 공통 규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별로 메이커별로 용도별로 이게 약간씩 다르다 보니까 이걸 보강해서 혹시 모르니까 보완해서 쓰라고 이걸 끼워놓은 거거든요. 필수적으로 끼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안 맞아요. 이 장비에는요. 이게 기계 자체도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가운데 홀이.
그래서 이걸 빼내시고 이거 툭툭 치면 빠집니다. 방금처럼. 그리고 나서 일단 제가 이걸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까 연마석날을 장착할 때는 손가락자만 끼우셨잖아요. 그 상태에서 날을 보호 캡을 풀러서 연마석날을 빼신 다음에 이 겉가락지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아까 그 손가락지 위에다 끼우면 이렇게 딱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방금처럼 풀러서 조이시면은 날이 정상적으로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선에서 헷갈리는 게 요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요거하고 요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아예 버려버리십시오. 이건 괜히 헷갈리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센터 같은 데는 이게 구형 날이 없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은 뭐 쓰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이게 헷갈리지 말라고 다른 데 가보면은 요 날을 여기다가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묶어 놓으신 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을 할 때 앞쪽으로 절단 밀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위에서 눌러서 작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방향에 따라서 이 날 보호 카바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각도를. 근데 이걸 각도를 조절하실 때 뒤에서 이걸 밀면 안 돌아갑니다. 잘. 단순히 이 장비가 새 장비에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령이 뭐냐 그러면은 작업할 방향에 맞춰서 이 날 카바를 고정을 하시는데 앞쪽에서 당기면 이게 쉽게 돌아갑니다. 앞쪽에서.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뭐냐면 날 카바가 더 이상 돌아가지 말라고 고정해주는 장치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날 카바를 조절하실 때는 앞쪽에서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방 구조용은 건설용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날 카바가 지금 이건 크롬으로 은혜색으로 도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지하실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작업을 하실 때 옆에 같은 동료가 랜턴이나 어떤 그 불빛 같은 걸로 비췄을 때 이게 반사가 됩니다. 반사가. 그래서 작업자의 위치를 쉽게 식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건설용은 이게 없습니다. 그냥 검정색으로만 도장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은 뭐냐 그러면은 건설 해체 작업을 전문으로 하신 분들은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물을 뿌리면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현장 가면 어느 세월에 그 물 공급 장치 연결하고 그걸 못 하지 않습니까? 수도 뭐 연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구조용이나 소방용은 이 물 공급 장치를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멍은 원래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착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잠깐 날 교체 방법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이건 저 앞면 뒤면 상관없죠? 아닙니다. 아 어디? 요거 말씀드린 위에서 것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쪽이 바깥으로 나오게. 아 그럼 위에를 끼야 되는 거예요? 위에 아니. 보이게 무늬가? 아 이게 무늬가 이렇게 나오게 끼시면 되죠. 그렇죠? 예예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첫 번째로 중요한 건데요. 오일을 사용을 하셨네요 보니까요. 네. 이게 지금 1리터짜리 전용 투사이클 전용 오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투사이클 장비는 기관 자체가 엔진이 흡입 압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폭발 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투사이클이고 포사이클은 각각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사이클인데 투사이클 엔진은 자고로 그 어떤 엔진도 투사이클 엔진은 엔진 옆에 기관 옆에 전용 그 오일통이 없습니다. 오일통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포사이클은 반드시 보면 오일팬에서 오일을 넣지 않습니까? 그 별도로 오일을요. 투사이클 장비는 오일통이 없기 때문에 오일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연료 자체에다가 오일을 혼합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기관 안에 그 실린더라든지 피스톤 자체가 마모가 안 되거든요. 오일을 안 섞게 되면은 기관 안에 있는 실린더 내벽을 깎아버린다든지 피스톤 자체가 스크래치가 나면은 시동이 안 걸리고 폭발이 안 되기 때문에 고장이 납니다. 근데 다른 부분은 고장이 나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근데 이 엔진의 가운데 있는 그 실린더 내벽을 이렇게 깎아버리잖아요. 스크래치가 나면은 이 장비의 60%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오일을 혼합해서 쓰는 건데 윤활작용 하기 위해서 이 장비는 이 오일은 혼합 비율이 투사이클 오일하고 휘발유하고 혼합 비율이 1:50입니다. 그러니까 이 엔진 자체가 1:50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 엔진은 이 허스크바나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정품 오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자동차, 현대나 기아나 삼성이나 센터를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품을 교체를 하면은
순정품을 쓰십시오 그러잖아요. 싸제품은 권장을 안 하잖아요. 못 쓰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품 오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혼합 비율이 1대 50이란 얘기예요. 엔진 자체가 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용 오일이 없어갖고 시중에서 뭐 SK에서 나오는 저기 투사이클 오일을 샀다든지 GS에서 나온 걸 샀다 그러면은 모든 투사이클 엔진 오일은 이 뒤쪽에 봐보면은 혼합 비율이 적혀 있습니다. 1대 50이라든지 1대 30이라든지. 그래서 그 오일이 요구하는 거기 적혀 있는 혼합 비율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단 이거는 이 회사에서 공급하는 정품 오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입자라든지 점도라든지 이게 다르기 때문에 권장하는 게 1대 50입니다. 그래서 혼합 비율을 정확히만 맞춰주시면 첫 번째 매연이 안 나고 두 번째 시동이 잘 끌리고 세 번째 고장이 안 납니다. 투사이클 장비는 체인톱이 됐든 동력절대가 됐든 가반식 엔진 펌프가 됐든 거의 대부분의 고장의 원인이 뭐냐고 혼합 비율을 못 맞춰서 그래요. 근데 혼합 비율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요. 눈대중으로 거의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오일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거를 정확히 1대 50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오일 전용 통이 있는데 이걸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뚜껑을 열어보면은 지금 양쪽에다 이건 개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개봉 잘 하셨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뜯어내고 그 개봉을 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뒤쪽에는 이게 한 통이 1리터짜리거든요. 이게 혼합류가 아니고 전용 투사이클 오일이 지금 1리터짜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대 50. 1대 50이라고 되어 있으시죠? 위에 그림이 있습니다. 위쪽 그림이 오일 방울 그림이잖아요. 플러스 여기서 많이 본 게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주유기가 있잖아요. 그림이.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리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10CL이라고 눈금이 있습니다. 상단에. 예. 이걸 어떻게 쓰시는 거냐 그러면은 양쪽에 이제 완전히 둘 다 개봉을 은박지를 개봉하신 다음에 이쪽 거를 막아 놓으시고서요. 이건 타놨으니까 잘 될 거예요. 이쪽 마개를 풀으신 다음에 자 보십시오.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누르시면은 이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눌러서 오일을 채우실 때 이 눈금 있잖아요. 10CL 여기까지만 딱 올라가게 누르세요. 채우신 다음에 이건 뒤집어도 이거 역류를 안 하게 됐습니다. 구조가.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됐고요. 휘발유를 갖다 섞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러면은 지금 혼합통을 어떤 걸 쓰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유소에서 파는 예를 들어서 그 흰색으로 되어 있는 그 하얀색 그 석유통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거의 20리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이 20리터가 됐든 10리터가 됐든 상관은 없는데요. 먼저 그 통에다가 휘발유를 넣으십시오. 넣는데 5리터를 채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주유기에서 넣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용량이 맞지 않 채울 수 있잖아요. 5리터를 그 먼저 큰 통에다 넣으신 다음에 지금 여기 10CL 따랐잖아요. 마개를 여시고서 그 통에다가 이거 하나를 부으세요. 따라서 이쪽은 역류 안 하거든요. 딱 부으시면은 정확히 1대 50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잘 흔들어 가지고 연료를 넣어서 쓰시면은 시동이 잘 걸리고 매연이 없고 고장이 안 납니다. 그러면 지금 연료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연료통의 용량이 한 0.8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이 혼합류를 가서 집어넣으면 약 0.8리터 정도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한 23분에서 20 최고 많이 쓰시는 한 25분 가까이도 쓸 수 있습니다. 23에서 24분 정도 쓸 수 있거든요. 사용 시간은요. 그래서 이걸 하실 때 꼭 5리터 통만 연연히 하지 마시고 20리터 통에다가 내가 휘발유를 10리터를 넣었다 그러면 2번만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20리터를 맞추겠다 그러면 4번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만 잘 맞추면 고장이 안 납니다. 시동 잘 걸고 매연 안 납니다. 이거를 그동안에 잘 전달이 안 돼가지고 이걸 눈대중으로 하다